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사상 최장 연휴에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을 떠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대로 외국에서 오는 손님은 줄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단체 관광객 유커 수가 급격히 감소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 정도이고 관광산업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점은 없는지 잠시 투데이 포커스에서 인천항만공사 관계자 그리고 이훈 한양대 관광학과 교수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설이나 추석 명절이면 보통 명절이 끝나기 이틀 정도 서울시 버스 그리고 지하철 막차 운행 시간이 새벽 2시까지 연장이 됐죠. 서울시가 올 추석 연휴에는 막차 운행 시간을 늘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장 10일 연휴이다 보니까 귀경객이 분산된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잊지 말고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The 원더스의 That Thing You Do 띄워드리면서 2017년 9월 18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이번 추석 연휴는 우리 국민들에게 유례 없이 긴 황금 연휴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때에 맞춰서 여름 휴가 때 못지않게 해외여행을 가려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한 여행업체 분석에 따르면은 110만 명이 해외로 나간다고 합니다. 중국으로도 많이 놀러 가는 것 같습니다. 중국행 비행기표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죠. 가격도 비싸졌고요. 자, 이렇게 우리는 중국으로 많이 가는데 오는 중국인은 급격하게 줄어서 국내 관광업계는 울상입니다.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나라 사드 배치 이후에 노골적으로 보복 조치가 이어지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체 관광 제한입니다. 이른바 금한령이죠.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상황이 개선됐다는 얘기를 최근에 듣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항만공사 김영국 글로벌 마케팅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에 크루즈선을 이용해서 해외 여행을 하는 사람들 수,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 수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한중일 크루즈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작년 우리나라를 찾은 크루즈 여행객 수가 195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예. 이에 따라 인천항도 2016년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2배가 넘는 약 17만 명의 인천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금년 들어서면서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이에 따른 한중 외교 관계가 악화되면서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80%나 감소한 3만 4천 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인천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천항 크루즈 입항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2013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난 4월에 지난 4월 이후에 변화가 급격합니까? 네, 아주 급격하죠. 당초에 인천항에 입항하기로 돼 있었던 크루즈 선박들이 줄줄이 계약을 해지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었었습니다. 예. 얼마 전에는 중국에서 오는 크루즈선 수십 대가 인천 찾는 것을 취소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던데, 이게 크루즈 유치에 따른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원래는 크다고 예상이 됐었어요. 지난해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객이 굉장히 많아서 긍정적인 분위기였는데 요즘에 참 찬물이 뿌려졌단 말이죠. 어떤 방안들이 있습니까? 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 크루즈 산업은 주변 관광지 그리고 전통시장, 지역 특산품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경우 지역 경제가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산업입니다. 해양산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 크루즈 관광객 1인당 약 102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어 예. 인천항의 경우 작년 기준 약 1,700억 원 정도 지출로 한 것으로 분석되어서 지역경제 활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천항만공사에서는 감소된 크루즈 관광객 회복을 위하여 정부, CIP 기관, 지자체,
관광공사 및 관련 업계와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인천 크루즈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기존 중국 중심의 크루즈 항로를 다변화하여 대만, 홍콩, 일본 등 주변 국가와 연계한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 유치에 집중하고 또한 크루즈 협의체, 박람회 등 각종 국제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크루즈의 매력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2만 5천 톤급 세대 크루즈선이 접안할 수 있는 인천항 크루즈 전용 터미널이 19년에 본격 운영됨에 따라서 크루즈 모항 유치, 템투어 행사, 시민 대상 크루즈 체험단 운영 등 조기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예. 자, 하루빨리 경색된 분위기가 풀려서 관광산업도 좀 다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국 인천항만공사 글로벌 마케팅 팀장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훈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 연결해서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서 인천항만공사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눈 바와 같이 중국발 관광 제한 조치로 인해서 우리 관광업계가 예년에 비해서 굉장한 타격을 입고 있네요. 네. 중국에서 제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그 영향이 굉장히 크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예. 여행사를 통한 단체 관광객은 전혀 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개별 여행객도 마찬가지로 한국을 오는 분위기가 아니고요. 매달 조금씩 다르지만 최근에는 약 65%에서 70% 정도의 중국인 관광객 수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관광 동향 분석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전체 방한 외래 관광객이 약 41% 정도 감소했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이 이제 추산을 했는데 이런 기조로 간다면 연간 약 18조 원, 일자리 한 40만 개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수치로 따져보니까 더 와닿네요. 네. 이 추석을 앞두고서 중국도 그때 굉장한 연휴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오고 다른 나라로도 많이 놀러 갔던 때인데 특히 우리나라를 좀 피하는 경향이 요즘에 더 두드러져서 걱정입니다. 특히 네, 예. 제주도만 봐도 원래는 외국인 관광객 전용 버스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좀 줄이고서 내국인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시티 투어 버스를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네, 예. 이게 굉장히 많이 줄었나 봐요. 상황이 심각해 보입니다. 예, 제주도는 중국 관광객이 아주 선호하는 관광지였는데요. 예. 좋은 자연 환경과 또 관련된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서울과 함께 가장 많이 찾던 곳입니다. 실제로 전체적으로 중국에 오는 중국 관광객 수는, 제주도에 오는 중국 관광객 수는 많이 줄어들었고요. 예. 대신 동남아시아에서 조금 늘었고, 반면에 국내 관광객 수가 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그래서 제주도의 경우 보통은 비행기와 배로 오기 때문에, 외국 관광객이 늘 때는 내국인의 비율이 좀 줄어들고요. 상대적으로 요즘같이 중국 관광객 수가 줄어든 때 내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주도를 찾는 수가 좀 늘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필요할 텐데요. 네. 앞서 그렇습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에 따르면은 전체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좀 줄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중국인들이 안 오니까 더 이렇게 체감상 더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이. 네. 한류 열풍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도 중국에서 좀 하고 있었고요. 단체 관광객 네. 6호도 막았고. 실제로 그 개별 관광객도 줄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한국에 대한 관심이 좀 식었습니까? 2016년 중국의 해외 여행자 수가 1억 2천만 명 정도였고요. 예. 2025년에는 약 2억 2천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쓰고 있는데요. 예. 한국은 최근까지 중국인이 가장 많이 여행하는 국가였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오는 외래 관광객의 약 절반 비율인 한 800만 명 이상이 중국 관광객이었고요. 예. 1인당 지출도 상당히 높아서 면세점 같은 곳은 중국 관광객을 중심으로 시장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한국 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높습니다. 예. 현재 그런 부정적 영향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뭐 한국 방문의 해 이런 슬로건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네. 어떤 행동들을 하나요? 어떤 활동으로 유치를 좀 하나요? 예, 뭐 그동안 이제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예. 특히나 관광 산업 정부, 지방 정부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중국 시장 이외의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동남아 시장 개척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예. 최근에는 또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트래블 마트를 개최해서 한 1000여 개가 넘는 국내 여행 산업에 모여서 논의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좀 앞으로도 계속 됐으면 좋겠고요. 예. 또 하나는 이번 계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관광이 좀 양에서 질로 체제를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도 바람입니다. 예. 많은 관광객 수가 한국에 와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오래 체류하고 반복해서 오는 관광으로 좀 전환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 관광이 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또 품질 높은 서비스 이런 것들도 좀 지속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고요. 특히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변하는 관광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우리나라를 올 수 있도록 하는 그 매력적인 무언가를 개발해서 그것을 이제 외국인들에게 좀 알려야 될 텐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1차원적인 측면에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뭐 중국인 비율을 너무 지금까지는 많이 또 삼아왔으니까 다른 나라 외국인 관광객 비율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또 일부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던데 좀 막연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될까요? 한때 이제 처음에는 일본인 관광객 비율이 우리나라가 높았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한일 관계가 좀 악화되면서 축소돼가는 그 과정에서 중국과의 비자가 해결이 되고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죠. 그래서 거의 한 49% 정도 중국 관광객 수로 이렇게 채워졌는데요. 예. 그 안정된다라고 하는 거는 좀 뭔가 좀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시장이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좀 고르게 배분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 예를 들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과 중국과 대만의 시장이 한 20%대로 이렇게 고르게 분포돼 있고 나머지가 다른 동남아 시장으로 형성돼 있거든요. 예. 이런 걸 볼 때는 우리 시장이 조금 다변화하는 것도 안정된 시장 구조를 만드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직접 발로 뛰는 그런 활동들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던데 좀 한계는 없을까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따로 이렇게 지자체를 지원한다든지 뭐 대비책은 없을까요? 예, 지방정부가 나서는 거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국가 차원의 마케팅은 이 외교나 안보의 차원이 걸려있기 때문에 조금 부자연스러운데요. 지방정부는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조금 더 마케팅을 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대신 중앙정부의 차원에서는 지방정부가 너무 과도한 어느 국가나 어느 지역에 그 과잉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조정해주는 이런 역할들 필요하고요. 그 지방 정부들이 그런 관광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놀러 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올 추석 연휴에는 뭐 110만 명이 나간다는 그런 예측도 있던데요.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계속 될까요? 예. 보통 여행은 이제 인생에 한 번 또는 어쩌다가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것이 돼버렸습니다. 예.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게 되었는데요. 특히 LCC라고 하는 저비용 항공사가 늘어나서 저렴하게 항공권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요. 예. 또 모바일을 비롯해서 여행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예약할 수 있고 또 IT 기술로 언어에 대한 어려움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새로운 문화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TV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런 욕구를 자극하고 있고요.
따라서 당분간 해외여행을 가는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해외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서 국내 여행객들이 이제 우리나라 곳곳을 찾는 것, 이런 것들도 지자체에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사람 마음 훔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네. 정책이 좀 보완돼야겠습니까? 예, 해외여행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예. 국내와 해외 여행의 균형을 좀 맞출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3가지 정도의 좀 전략이 필요한데요. 예. 금방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국내 여행을 가고 싶도록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국내 여행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스토리 컨텐츠를 좀 개발해야 하고요. 현재도 있는 그 재미있는 지역 축제와 이벤트는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TV 프로그램 같은 걸 통해서 좀 마케팅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되는데요. 휴가 제도를 좀 더 확대하고 노동자 여가를 확대하기 위한 체크 바캉스 제도라든지 여행 바우처 제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아주 중요한데요. 정부도 관광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성장 산업으로서 전 세계가 관광 산업에 집중적인 지원과 토대를 만들고 있는데요. 국민적 지지가 높은 우리 정부가 관광 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제도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조언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훈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였습니다. 장하구와 레진이 함께 부른 In Love With You 듣고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광고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에 수도권 행정탐방 그리고 인천광역시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 순서 경기도로 떠나보겠습니다. 차광회 관광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광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운행을 시작했죠. 이지 셔틀버스 오늘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인데 이게 어떤 건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지 셔틀의 우선 그 이지라는 그 뜻이요. 예. 익스플로러 경기도 인조이 지 셔틀이라고 해서 경기도의 어떤 즐거운 탐험이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예. 이지 경기 셔틀이라고도 저희가 하는데 이제 쉽게 경기도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지 셔틀버스는 그 서울 인사동과 홍대역을 출발을 해서 경기도 내 관광지를 3코스로 나눠가지고 이제 남서권 A코스, 서부권 B코스, 동부권 C코스 이렇게 3코스로 나눠서 5대를 운행을 하고 있으며 예. 월요일을 제외하고 주 6일간 운행을 합니다. 아울러 이지 셔틀버스에는 와이파이가 제공이 되고 다국어가 가능한 가이드가 탑승해서 관광 안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까? 이지 셔틀버스 이용 요금은 어떻게 되죠? 이지 셔틀버스는 일단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외국인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외국인과 동행하는 그 내국인은 이제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용 요금은 A 코스, B 코스 그러니까 남서권하고 서부권 이쪽은 $10인데 이제 입장료나 중식 이런 것들은 이제 별도로 이제 비용이 들어갈 거고요. 예. C 코스 동부권은 이제 시티 투어 형식으로 입장료하고 중식을 다 포함해서 $30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 제가 지금 인터넷에서 이지 셔틀 버스를 찾아봤는데 한 미니 버스 크기의 이제 이지 셔틀이라고 큼지막하게 현재 이제 시작은 지금 이제 25인승으로 이제 출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이제 수요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변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안 그래도 저희가 일부에서 관광 관련 이야기를 했었는데 외국인 네.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 셔틀버스를 운영하게 된 취지는 어떤가요? 저희 그 경기도는 그 다양한 관광 자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좀 넓고 또 교통망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개별 관광객들이 방문하는데 불편해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예. 2016년도에 그 경기 관광 실태 조사를 해본 결과에 따르면 외래 관광객들이 가장 큰 불만 사항으로 불편한 교통 체계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외래 관광객들에 대한 교통 여건을 개선을 하고, 예. 또 금년에 들어와서 이제 문제가 됐던 그 중국의 방한 금지령이라든지, 그 최근에 뭐 북핵 문제라든지 뭐 이런 여파로 인해서 외래 관광객들이 굉장히 이제 감소를 많이 하는 이제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관광업계나 이 관광과 관련된 어떤 지역 경제에도 이제 어려움이 있다고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예.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이지 셔틀을 운행을 하면서 서울의 외래 관광객 밀집 지역에서 그 외래 관광객들을 경기도의 주요 관광지로 이렇게 유치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노선을 정할 때도 굉장히 고심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어디를 네. 좀 오갑니까? 노선은 저희가 3개 코스인데 이게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예. 3코스가 모두 이제 서울 인사동 SM 연대점 앞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홍대역 입구를 거쳐서 이제 경기도의 주요 관광지로 운행을 하게 되는데요. A 코스 같은 경우는 전통문화 체험 코스라고 해서 인사동, 홍대 입구역, 광명동굴, 의왕의 레일바이크, 수원의 화성행궁, 용인의 한국민속촌을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는데 예. 오전 9시와 10시 30분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순환버스형으로 돼 있고요. 예. B 코스는 안보체험 코스인데요. 오전 9시와 11시에 인사동을 출발해서 홍대 입구, 통일전망대, 프로방스, 헤이리, 임진각 등을 이렇게 순환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C 코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류와 힐링 코스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오전 7시 30분에 인사동 출발해서 홍대 입구, 허브 아일랜드, 아트밸리, 아침고요 수목원, 푸티프랑스, 홍대 입구, 인사동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시티 투어형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또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선정이 된 것 같고요. 도내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차광회 경기도 관광과장이었습니다. 커티스 스타이거스의 You're All That Matters to Me 듣고 인천시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인일보의 이현준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인천시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잇따라 무산됐고요. 이 경제 분야 컨트롤 타워의 부재 지적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인천경제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 사업으로 인천시가 내세우던 송도 국제도시 6809 블루코어시티 개발 사업은 물론 5조 원 규모의 검단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인천 영종도 2단시티 개발 사업 등 인천시가 추진하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잇따라 무산되면서 인천시의 경제 개발 분야 컨트롤 타워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공공기관이 이런 큰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는 정책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이 인천시 총괄 책임자가 3개월에 한 번씩 바뀐 적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무산된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블루코어시티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한 얘기입니다. 예.
송도국제도시 6809 중심부 128만 제곱미터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의 추진 과정에서 인천시가 컨트롤타워 부재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경제청이 지난해 12월 개발사업 시행자 공모를 알리면서 본격화됐는데 지난 1월 사업 설명회, 5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8월 최종 협상까지 약 9개월간 경제청 측 협상 대표자인 차장이 3명이나 바뀐 겁니다. 협상 전장에 나서는 장수가 3개월에 한 번씩 바뀐 셈인데요. 차장마다 프로젝트의 주안점이 달랐고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천경제청 차장의 잦은 교체는 최근 인천시의회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블루코어시티 개발 프로젝트 얘기를 들어봤고요. 검단 스마트시티라든지 미단시티는 어땠습니까? 110억 원 규모의 이자 비용 손실만 가져온 채 무산된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인천시가 투자자의 불합리한 요구에 휘둘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시 안팎에서 제기됐고 감사원은 감사 결과 인천시의 잘못을 확인했습니다. 인천 영종도인 중구 은복동 일대에 관광 레저, 주거 상업시설이 어우러진 융합도시를 조성하려던 미단시티 개발 사업도 지난 10년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최근 관련 토지 공급 계약이 최종 해지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불만이 많겠는데요. 인천시의 종합적인 사업관리 능력 부족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대규모 경제 투자 개발 프로젝트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지역 경제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교통 시스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를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기점에서 서인천 IC까지 일반화 구간에 대한 인천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시설물 이관 협의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진출입로 신증설 공사 등 도로 구조 개선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예, 뭐 진입로라든지 출입로 새로 설치된다든지 아니면 증설되는 지점이 관심일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추진됩니까? 인천시는 도로 이관 절차가 다음 달 중 끝나면 11월부터는 진출입로 신증설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출입로 신증설 공사가 예정된 지점은 가자 IC와 서인천 IC 사이에 성남 2고가교 일대 한 곳과 도하 IC와 가자 IC 사이에 방축 고가교, 주안 6공단 고가교 일대 등 두 곳, 그리고 인천 기점에서 도하 IC 사이 인하대 부분 한 곳입니다. 기존 가자 IC엔 진출입로가 증설됩니다. 진출입로 공사엔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천시 내년도 생활임금 소식까지 짧게 들어볼까요? 전국 최저 수준이던 인천시 생활임금이 내년도 시급 8,6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지난해보다 25% 정도 높아진 액수입니다. 인천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지역 주거비용과 물가상승률, 최저시급 인상률, 예산 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 소속 430명 규모의 기간제 근로자들은 내년 179만 7,400원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인일보 이현준 기자였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매닉 스트리트 프리처스의 어텀송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